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 새벽, 한반도에서는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는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전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은 빠르게 위기에 놓였고 많은 가족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쟁은 단 하루 만에 평범했던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갈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같은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누게 되었을까요? 왜 한반도는 지금까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4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한국은 35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제 독립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의 한반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세력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역시 이 국제적인 갈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나누어 관리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된 선이 바로 38선이었습니다. 38선은 처음부터 두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임시적인 군사 구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 임시적인 선은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38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38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정리가 끝나면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세력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체제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1948년, 결국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두 정부는 모두 자신들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서로 다른 국제적 지원 속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38선을 사이에 둔 곳에서는 작은 충돌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면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1950년, 한반도의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됩니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했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4시 무렵 북한군은 여러 지역에서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멈추었고 가족들은 헤어졌으며 한반도 전체가 3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처음 공격을 받은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남쪽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강화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차와 포병, 그리고 잘 준비된 병력을 앞세워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군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화기와 전차 전력이 부족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양측의 군사력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한반도의 수도 서울은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전쟁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정부와 국군 지휘부는 남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계속 남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계속 저항했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한반도의 전쟁은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유엔군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등 여러 나라의 군대가 참여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먼 한반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북한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후퇴해야 했습니다. 1950년 여름,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남동쪽 일부로 좁아졌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은 낙동강 주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전쟁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인천은 매우 어려운 작전 장소였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항구 주변의 지형도 복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고 전쟁의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였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작전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군은 뒤에서 공격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남쪽 끝까지 밀려났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을 되찾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선은 다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부근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북쪽 국경 가까이 다가간 유엔군, 그리고 이를 바라보던 중국.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50년 가을, 전쟁의 흐름은 다시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서울을 되찾았고 38선도 넘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또 다른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북쪽 국경 가까이 다가온 유엔군의 움직임을 중국 지도부는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은 1949년 새 정부가 수립된 직후였고 국경 주변에서 벌어지는 군사 상황을 자국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군대를 보내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1950년 10월 말부터 중국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다시 크게 변했습니다. 중국군의 예상하지 못한 공격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1년 1월 중국군과 북한군의 공격으로 서울은 다시 점령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사 후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1951년 3월 서울은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후 전선은 현재의 휴전선 부근으로 점점 고정되어 갔습니다.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전쟁이 아니라 한쪽 언덕과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전투를 고지전이라고 합니다. 작은 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병사들이 싸웠습니다. 전선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부터 정전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전선을 나눌 것인지,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문제를 두고 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협상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한반도에서의 큰 전투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일단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이보 전쟁은 완전히 끝난 평화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를 멈추기 위한 정전협정이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전 이후 새로운 군사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분계선입니다. 군사분계선 주변에는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MZ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8선과 휴전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둘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38선은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임시적인 경계선이었고 휴전선은 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군사 경계입니다. 육간 위지보 전쟁은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이상 가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한반도가 나뉘어 있는지, 왜 평화가 중요한지, 왜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우리 역사 속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6.2 이보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려주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전쟁. 그 3년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의 모습을 만든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하나입니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